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맞나?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그저 참 중요해요. 어찌 보면 어떤 국가의 그저 단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명운 달렸다 할 만큼 좀 중요한 시기. 아침에는 보니까 그 북한에서 그죠, 또 북한에서 축보를 한 발 쐈더라고요. 미사일, 순항 미사일. 어디로 쐈느냐 따라서 틀려지겠죠. 만일 그죠, 경주 쪽, 그러니까 동해 쪽으로 발사를 했으면 좀 깡도 있고 강단이 있다. 어쨌거나 그죠, 해당 장소 부근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막강한 위협이죠. 그런데 그죠, 정반대인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것은 뭐죠? 남의 집, 잔칫집에 갈라니까 쪽팔리고 안 갈라니까 배 아프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 좀 봐라, 오래 했는데 한 번 안 갔다고 무시하냐, 계속 두 번 세 번 초대해 줬으면 못 이긴 척 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서운하다, 뭐 한 요 정도 감정 표현, 뭐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뭐 위협이다 어쩌다 뭐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위협은 그죠, 진짜 위협은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미사일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까지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이런 장관들이 있었나 싶을 만큼 참 황당해요. 그렇지만 그게 어쩌겠습니까? 그죠? 지금 하는 행동은 뭐예요? 경제 놀리고 뭐 정치 놀리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이건 한 번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노략질. 그죠? 예전에 한 1000년 전에 그럴 때는 그죠, 국가 간에 어떤 뭐 정치 외교 필요 없죠. 힘이 센 나라가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다 뺏어와요. 국민들도 다 죽이고 재물 다 뺏어오고, 그게 합법화 정당화되죠. 왜? 권력이 곧 그죠, 권력이 곧 그거였죠. 뭐다? 권력이 돈이다, 권력이 힘이다, 권력이 진실이다, 그런 시기. 그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어떤 그런 시기. 근데 그거를 지금 미국이 1000년 전에 어떤 그런 세상 논리를 재현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죠?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한 막강한 어떤 시장. 미국이 이만큼 전 세계의 25% 시장을 갖고 있다,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파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쟁 무기,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냥 급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대전은 그죠, 현대전은 현대 무기 대부분 다 그죠, 전기 전자 싸움이죠. 그리고 그 전자전 주 원료가 히토류고, 그래서 중국이 그 부분을 파고들고, 또 하나는 그죠, 이 해양 조선 분야. 미국이 가장 열악한 것은 무엇인가 따지고 보면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미국이 가장 아픈 데가 어디지? 근데 실상을 따지고 보니까요, 미국은 금융, 기축 통화를 기반으로 한 금융 빼고 잘하는 게 뭐지? 쓰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죠, 소비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거죠. 소비 시장. 막강한 기축 통화 달러를 두고, 기축 통화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거는 뭐죠? 미국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그 모든 것은
그런데 만약 미국이 이 무기 체계가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뭐 별볼 없죠. 무서워하지도 않죠. 덩치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 어찌 보면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금융 빼고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도 허세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하죠. 엄청나게 막강한데 그게 지속 가능하냐, 영원하냐, 이거는 지금은 의문. 그죠? 근데 그 부분을, 그죠? 많은 우방 국가들이 도와주고 서로 교역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죠. 미국이 달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가 달러의 가치를 훼손시키죠. 무너뜨리죠. 달러, 미국의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우방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그죠? 금값이 끝없이 오르는 이유도, 신고가를 찍는 이유도 결국 중국이죠. 중국이 그죠? 미국의 국채를 다 버려지. 미국의 국채를 포기하고 버리고 금을 사모아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죠,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방증. 그리고 또 러시아의 사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죠, 달러 자산을 동결시켰다, 몰수했다. 그러면 우리도 미국 국채에 의존하면 결국은 저런 꼴을 당할 수 있다.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 그래서 세계의 흐름은 많이 그죠, 점점 바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그죠, 기존에는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변한다. 그래서 많은 돈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금, 그 다음에 뭐 코인 시장, 또 미국을 제외한 많은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영원할까, 지속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이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미국하고 중요한 담판을, 그죠? 뭐 말이 외교지,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한판을 벌이고 있다. 우리 돈을 노략질 하려고 하는 미국과 지금 그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항상 그죠, 우리나라에 병폐가 있죠. 당파 싸움. 적어도 그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외적과 일단은 싸우고 힘을 합쳐서 싸우고 이후에 뭔가를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뒤통수 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라는 걸 어쩔 때는 보면요, 참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 그죠, 그 코스피 4천을 돌파했어요. 그 4천을 돌파하니까 그죠, 누구의 덕, 누구 때문에 이거를 떠나서 그죠, 아니지, 따져봐야겠네요. 우리나라 기관은 없다 그랬죠. 그리고 가장 막강한 돈을 갖고 있는 연기금, 국장 비중 계속 줄이죠. 끝없이 줄이죠. 내년도 줄인대요. 계속 줄이고 있죠. 줄였다는 건 뭐죠? 팔았다는 뜻이죠. 그 파란 걸 누가 들고 갔어요? 외인들이 다 들고 가죠. 그럼 국장 지금 사상 최고가 4,000포인트 돌파했어요. 그러면 결국 기관은 돈 꼬란 거예요. 연기금은 돈을 잃은 거죠. 가만히 들고 있으면 벌었을 건데. 미장이 최고야, 미제가 최고야, 그죠? 그 주식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그죠, 당연한다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4,000포인트 돌파하면 반성을 해야지. 무슨 자아자찬하고 그죠, 수익이 얼마 났네 어쩌네 하는 거 보면 그냥 웃기지도 않아요. 그냥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알았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한심하다는 생각.
저런 사람들이 월가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내 돈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어쨌거나 4,000포인트 돌파하니까 이 나라 정부도 자자찬, 그죠? 열심히 해요. 기재부도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해서 또 이제 왔어. 배당소득 분리 가세거다 뭐 정책도 뭐도 없이, 그죠? 막막 질러대는 그런 쪽에서 또 기재부도 자기네들이 잘한 것처럼 또 자랑질하고 있어. 어쨌거나 코미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그런 느낌. 그렇지만 씁쓸한 느낌.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그나마 개인적으로 주식판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진짜 똑똑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소영 의원,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놨대요. 4,000포인트 돌파 축하 하니까 다른 국회의원, 그죠? 비아냥거리죠. 비아냥. 야, 4,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이제 금투세 걷어야 되겠네. 네가 그랬잖아. 금투세 반대할 때. 아직은 아니다. 지금 2,100 포인트인데 무슨 금투세냐. 나중에 한 4,000포인트 돌파하면 그때나 금투세 논하자.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 그죠? 몇 분이라고 말하기도 참 실례요. 수준을 보니까. 무슨, 그죠? 초등학생들 딱 수준. 초등학생만도 못해요. 비아냥거리. 이제 금투세 걷어야 되겠네. 어이구. 그러면 또 다른 놈은 그래요. 아니지. 다른 놈이라 하면 고발당하나? 그럼 다른 그 시기를 할게요. 다른 그 시기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더라. 이소영 의원. 금투세 거둔댔으니까 자기 말을 책임져라. 이게 맞나요? 합당한가요? 참 한심스럽네. 그게 지금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그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 시기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죠? 이 부동산에 막 투자하고 있죠. 집이 5채, 6채 있는데도, 그죠? 그게 정당한 거라 하고,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 갖는 것도 온갖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쪽에서 이 정부가 부동산을 차단하고 주시장으로 돈을 흘러가게 만들겠다 하니까 속으로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판이 더 커지면 진짜 4,000포인트 안착하고 5,000포인트를 시달리고 하면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전부 주식판으로 흘러갈까봐 굉장히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막 벌써부터, 그죠? 불이 지피질라니까 그거 끄기 위해서, 꼬장 지기 위해서, 잔치상 비었기 위해서 금투세를 걷어야 되네 어쩌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 좀 답답해요. 어쨌든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반대쪽에서 경주에서는 돈 내라, 돈 뜯어내라 난리다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죠? 물밑 협상 선두주자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협상하자 하는데 얼음장 났죠. 어차피 얘네들은 답답할 거 없어요. 그죠? 어차피 삥 뜯는 사람이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냥 질러보는 거죠. 돈 내놔, 많이 내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죠. 당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고 분하지만 버텨야 되겠죠. 그러면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쭉 있어요. 근데 미중 무역 협상, 그게 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저는 그런 쪽에도 보면 한 번씩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멍청한 건지, 그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우리 혼자 싸우기는 버겁잖아요, 미국이랑. 근데 중국이 같이 꼬장을 지켜주면, 힘 있는 중국이 같이 싸워주면 우리한테는 덕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좋게 끝나는 거, 협상이 잘 되는 거, 아니면 뭐 1년 유예, 뭐 히토류 1년 유예,
1년 후에 치고받고 싸우자. 지금은 하해하자. 요 정도만 1년 후에 이 정도로 합의를 본다 해도 우리는요 코너에 몰릴 수 있어요. 코너에 몰리고 엄청나게 불리해져요. 같이 싸워도 버거운 상대를, 그죠? 너희는 잠깐 빠져. 일단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먼저 치고받고 싸우게. 잠깐 너희는 쉬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 중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미국이랑 같이 거들자, 같이 싸우자, 연합하는 거랑 누가 유리해요? 어떤 게 유리해요?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뭐 타결이 뭐 어쩌고 저쩌고 호재고 어쩌고 막 떠들어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멍청한 건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요, 미중 무역 협상이 먼저 타결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는 완전히 코너에 빠져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합의를 봐도 우리가 먼저 해야지, 중국보다. 그죠? 아니면 둘 다 같이 전문용어로 나가리 돼야 우리한테 오히려 살 길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중국은 1년 후에 그러면 우리는 코너에 몰린다. 3,500억 불, 500조 돈 내놔 하는데 우리는, 그죠? 이의 제기를 하죠. 솔직히 이거는 강탈이죠, 강탈. 그죠? 이 500조를 우리가 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 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그 흔한 협정, 양해각서 뭐 아무것도 없어. 말뿐이야. 트럼프. 그죠? 트럼프 말뿐이에요. 그냥 돈 내놔. 이거를 그죠? 주는 게 미친 짓이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뒤통수 치고 있죠. 다른 쪽에서는. 협상이 결렬이니 이 나라 경제가 망하네, 어쩌네 저쩌네. 내용은 무시하고. 그게 이 나라 정치 수준. 트럼프 배센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는, 그죠? 당파 싸움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 속이 불불 끓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그죠? 참 희한한, 꼭 없어져야 될 그런 전통은 왜 그렇게, 그죠? 유전자에 딱 각인이 되어 있나 봐요. 어쨌거나 지금은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그죠? 투자 방식, 투자 기간, 또 돈은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 미국에서는 스코펠 센터는 연간 한 250억 불에, 그죠? 한 8년 요 정도까지는 줄어들었나 봐요. 근데 한국은 150억 불 이하, 그리고 8년 이상 이래 주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아까워요, 솔직히. 그렇지만 150억 불 이하라는 말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아마 미국하고 무역을 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메꾸겠다, 아마 그런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물건 팔았어, 돈 벌었어, 그 돈으로 미국이 다시 투자해 줄게, 딱 버는 만큼만 해줄게, 그 이상은 못해. 그런 전략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계 배짱은 있어야죠. 그죠? 뒤통수에서, 등 뒤에서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칼질만 안 해주면 지금 잘 싸우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버텨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협상, 굴욕 외교, 이 나라가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강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를 들어준다는 자체가, 그죠?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미국도요, 못한 게 많아요. 제가 보는 미국은 그냥 금융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죠? 조선 2차 대전 때, 한때 2차 대전 때 항공모함 만들고 잘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은요, 이미 달러 빵빵 찍어가지고 놀고 먹고 쓰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 하면, 그죠? 뭐죠? 그냥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거, 즐기는 거, 그 외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뭘 잘해요? 반도체 언제적 이야기인데, 인텔, 그죠? 껍데기만 남았죠. 몰락. 인텔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그죠? 보잉만 봐도 제조업의 미래가 보여요. 무너졌어요. 그죠? 말은 잘해요. 미국이란 나라요, 미국의 산업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소위 관리만 잘한다는 거예요. 관리만 잘한다는 건 뭐죠?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 똑바로 해. 그런 거는 잘해요. 지적질 하는 거. 근데 네가 해봐 하면 못해요. 왜? 이미 몸의 DNA가 그 기억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미국은 더 이상 제조업을 할 수가 없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 세상, 이거 별로 안 무서워요. 왠지 알아요? 이 인공지능으로 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챗GPT 맨날 채팅하고, 챗GPT한테 물었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 그딴 거 물어보고 답변 나오면 뭐해?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쓰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쓸 거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 기반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도 그걸 제조업에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그 인공지능을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기술 기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이 만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있어 본들 뭔 얘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 좋죠. 근데 나는 신약이 뭔지도 몰라. 이게 비타민인지 약인지 뭔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그죠? 인공지능이 분자 구조식을 확 해가지고 보여준다. 그걸 본들, 그걸 뭘 알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이 있을 때 인공지능도 가치가 있다. 근데 미국은 인공지능은 잘 만들어. 돈의 힘이죠. 달러의 힘. 달러 오죠. 종이죠. 열심히 막 그냥 프린트 하는 거예요. 인쇄 빡빡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열심히 찍어내서 그 돈으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만들고 열심히 만들었어. 잘했어. 어디다 써먹는데? 결국은 그 써먹을 수 있는 기술력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아마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이 그죠? 원하는 모든 기술력,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기술력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트럼프가, 미국이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기술력, 데이터는 가져갈 수 있을 줄은 모를지언정, 그죠?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은 못 데리고 가요. 사람은 만들 수가 없죠. 그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꼬장을 지기고 무슨 짓을 해도 그래 말처럼 쉽게 되진 않을 거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아쉬운, 그죠? 우리의 무기를 강력하게, 그죠? 쥐고 흔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당파 싸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게. 그죠? 의병. 국가에 전란이 일어나니까 군인들만 싸우는 거 아니죠? 군인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죠? 의병들이 일어나서 각지각계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막 싸우고, 그게 우리죠. 기업 총수들 그동안에는 그죠? 뭐 재벌이네 어쩌네 저쩌네 금수저네 온갖 비아냥거리는 그런 속에서도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뭐 하면 이렇쿵 저렇쿵 해서 구속시키고, 그죠? 교도소 보내고 감옥에서 시간 보내고, 그럼에도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는 거 보면, 그죠? 좀 약간 뭉클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거죠? 지 회사 위에서 싸우는 거지. 제발 그런 사고방식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그죠? 좀
흑수저 금수저 타령하는 어떤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프고, 어쨌거나 지금은 경주 그죠, 이 사태 금요일 토요일 트럼프 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기간에 주식쟁이는 뭐 해야 돼요? 저는 지수 4000포인트는 이미 그죠 다 반영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야 하고 대부분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협상이 잘 돼가지고 추가 상승이 막 나온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그죠 확인의 시간이다. 어떤 경우도 비싼 거는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확인의 시간. 잘 되면 번져, 못 되면 폭락인데,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다 빠져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지금은 조현 외교부 장관 그죠 협상 잘하고,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주에서 어떤 아쉽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그죠 우리는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 개인들은요 우리들은요 절대 주식을 하면서 조급해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수많은 주식으로서 돈을 잃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경험해본 그런 어떤 경험치를 바탕으로 보면요, 결국은 그죠 허황된 욕심, 그 조급한, 빨리 돈 벌고 싶다는 조급한 욕심, 이게 모든 걸 망쳤어요. 느긋하면 되는데, 안 사면 본전인데, 안 보이면 안 하면 되는데, 비싸면 안 사면 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 따지고 보면요 어리석음이, 찌라시를 진실이라 믿고 찌라시를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대응, 그 잘못된 대응이 모든 것을 망쳤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긋해야 된다. 비싸면 안 사면 된다. 답이 안 보이면 쉬면 된다. 현금도 주식이다. 쉬는 것도 투자다. 끝없이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불확실, 그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고비예요. 코스피 4000포인트 갔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적자 속에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기업들이 넘쳐나요. 일반 중소기업들은 지금요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자영업자들 그죠 엄청나게 고난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웬만한 그저 지방 도시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부산도 그죠 부산 중심 도시 한복판에 시내에 나가도 1층 사거리 그늘목 입구에 있는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피 없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식쟁이들은 환상에 빠져 살죠. 지금이 경제가 어려운지 힘든지 어떤지 몰라요. 무조건 코스피 4000 가가 있으니까 내 거는 왜 안 오르는데 그죠? 한탄만 하고 있어요. 그거 손절하고 어디 가서 뭘 질러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주식이라는 찌라시 늪에 빠져서 허적되고 있는 게 개인들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뜨는 거예요. 4000포인트 가고 삼성전자 더블 났는데 내 거는 뭐지? 지금이라도 추경을 써야 되나? 쫓아가야 되나? 그래서 실적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막 질러대기 하는 거예요. 거기 현실을 알고 같이 질러댈 것인지 아니면 그죠? 그런 투기판에는 한 발 떼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을 것인지, 그 투기판에 참전하기 위해서 좋은 주식 다 버렸어. 그 개인들이 버려놓은 바닥에 뒹굴뒹굴 하는 좋은 주식 찔끔찔끔 사모으기를 할 것인지,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그게 아쉽지만 지금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죠 4,000포인트가 가니까 이 나라 정부도 기재부도 자아자찬하면서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어, 막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그럼 이 시기에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애들도 그죠 자꾸 칭찬해주면 착한 짓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삐뚤어진 7살도 매를 드는 것보다는 잘했어 칭찬해주면 진짜 잘한 짓, 그죠 착한 짓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나라 정부,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죠 지켜보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기재부가 삐딱선을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4,000포인트 돌파하니까 기재부가 그죠 숟가락 떡 얹고 있죠. 근데 그 숟가락 얹는 김에 그죠 진짜 착한 아이가 되려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아주 훌륭하게 좋게 화끈하게 최소한 이소영 의원 주장한 대로 그 정도만 빠른 시행, 올해부터 전격 시행 이런 식으로만 가져도 주식시장이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그죠 배당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가 한번 불붙지 않을까,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그죠 이 배당 투자라는 것은 결국 뭐냐, 돈을 잘 버는 우량주라는 뜻이죠. 그런 돈을 잘 버는 우량주를 장투를 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건전성. 야 배당 5% 6% 보고 장투를 해, 투자를 해, 그거를 사, 그죠? 그거는 모르는 생각이죠. 어떤 테마든 뭐든 그죠 결국 돈의 힘이죠. 돈이 몰리면 결국은 그죠 폭발적으로 주식이 오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죠? 사실이죠. 그런 속에서 배당 투자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또 품절주가 많아요. 근데 한 번 사면 또 잘 안 팔죠. 그런 종목군들은 조금만 돈이 몰려도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그죠 배당 외에 높은 수익 소득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게 배당주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배당 5% 6% 개념이 아니고 훨씬 좀 의외의 폭발적인 뭔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어떤 그죠 협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